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쿨럼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을 계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차지가 컨티뉴어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 차지들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 하는 거를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되게 우리가 시미트리가 많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미트리가 없는 물체가, 다시 말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제멋대로 생긴 물체가 있으면 무식하게 잘라서 각각이 포인트 차지가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일렉트릭 필드를 벡터로 전부 다 무식하게 합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는 공부를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시미트리가 많은 물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차지가 있는 링, 고리의 대칭축의 중심에 있는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됐나를 봤고, 그 다음에는 링 중에 일부, 원호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 원호의 중심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 봤죠. 그래서 우리 그 논의를 조금 더 해보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원판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에 차지를 유니폼하게 깔아놓고 그 유니폼한 차지를 Q 혹은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하고, 역시 대칭축에서부터 Z만큼 떨어진 곳, 이걸 Z축으로 잡으면 Z축으로 Z만큼 떨어진 곳에 일렉트릭 필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생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풀어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식하게 잘게 자르면 좋겠지만 우리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경우에 요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Z 방향으로만 있을 거라는 사실을 시미트리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해도 디스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쪽 방향의 성분이 있으면, Z 방향의 수직인 성분이 있으면 로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돌 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Z 방향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러면 무식하게 잘게 자르냐가 아니고,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시미트리를 아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요 차지드 링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요점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배웠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굳이 이렇게 무식하게 자를 게 아니라 링으로, 이걸 이렇게 반지름 R, 두께 DR인 링으로 각각을 잘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링이 여기다가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근데 그 링들은 각각 일렉트릭 필드를 역시 시미트리에 의해서 Z방향으로 주니까 우리 방향은 상관하지 않고 각각의 링이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링이 주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 까먹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우리 했던 답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잘도 외워야 돼. QZ C제곱 R제곱 분의 2분의 3승. 오케이, 이걸 우리 외워놨으니까, 물론 외운다고 해서 전혀 다음에 오면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럼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요 링에서 생긴 일렉트릭 필드는 D, 이게 또 정말 문제가 있네. 또 왜 이러지? 어쨌든 DE는, 글씨는 잘 쓰자. 4파이, 아까 뭐였더라?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Z. Q는 요 링 안에 있는 차지였는데, 이제는 차지 전체가 Q니까 우리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하면, 요거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에다가 요거의 넓이만 구하면 요 안에 있는 차지 DQ가 나오죠. 그 양이 얼마냐 하면 시그마에다가
뭐더라? 둘 넓이 2파이 dr. 그 다음에 밑에는 C제곱 플러스 R제곱이었는데 R제곱이 레디어스니까 이건 여긴 캐피털 R이 아니라 스몰 R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물론 2파이는 약분을 하면 시그마 오버 2 epsilon 0 Z R dr C제곱 플러스 R제곱에, 그래서 보면 R에 대한 스몰 R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2를 구하면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R까지 R dr R 스퀘어드. 뭐가 빠졌어? 다 잘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런 걸 어떻게 적분하지? 적분하기 쉽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R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인데 이건 틀림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미분한 거에 비례할 거라 이거예요. 그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또 미분해야 되니까 2R. 그렇죠? 그러면 분자에 R이 있고 분모에 2분의 3승이 있게 되죠. 요거에 비례하는데 아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여기서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요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미분한 게 바로 요 안에 있는 인티그란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적분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Z 2 epsilon 0 뭐였더라? 얼마였더라? R제곱 플러스 C제곱에 2분의 1승. 부호가 반대였는데 그러면 적분의 구간을 반대로 해주면 마이너스 부호를 싹 없앨 수 있고, 그러면은 뭐야? 조금 아까 팩터 2분의 1은 위에 R제곱을 2R 미분하면 2R이 된다고 해서 2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을 지금 바꿨다고 얘기했잖아. 잘 들어야 돼요. 별짓을 다 해.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승. 쏘리. 생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0인 경우에는 C분의 1이네. 그죠? 그 앞에 있는 Z랑 해서 1 마이너스 R일 때는 C 스퀘어 루트 C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돼서 다음과 같아서 내가 혹시 답이 틀릴까봐 써놨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결과는 굉장히 이 자체로도 뿌듯하게 결과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답인가를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극한을 취해보는 게 피직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봐야죠. 뭐냐면 C가 무지 커지면 어떻게 될까? 뭐에 비해서? large R, 이 레디어스에 비해서 무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링이 디스크가 포인트 차지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Z가 large R보다 굉장히 크면 이건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랑 같아져야 될 거예요. 그런가 봅시다. 그래서 Z가 R보다 무지 클 경우 Z가 R보다 무지 크면 이거를 large R을 무시하면 Z분의 1 빼면 0이네. 이걸 어떡하지? 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0이 되지 않는 값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래서 어제 수학과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1학년 1학기 중간쯤 배운다더만. 그러고서 내가 물어보면 모른 척 안 배운 것처럼 얘기하더만. 그래서 어쨌든 이 밑에 있는 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틀림없이 첫 번째 항은 1일 테고 나머지는 틀림없이 그거보다 커렉션은 Z분의 R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나오겠죠. 자, 우리 그 양이 바로 0이 되지 않는 양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거를 Z로 묶었는데 분자 분모를 Z로 나누면 요 양은 2 epsilon 0 1 마이너스
1 플러스 RC의 제곱의 2분의 1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이죠.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C분의 R의 제곱을 X라고 놓고 이거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우리 다 구할 필요, X의 1차식까지만 구하면 돼요. X가 0 근처로 갈 때 1. 그 다음에 뭐죠? X에 비례했냐? 여러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물리하고 싶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써요. 얼마지 이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첫 번째 텀 1, 두 번째 텀 어떻게 구하죠? x 곱하기 앞에 있는 계수가 뭐죠? 요거 미분한 거에 x를 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미분한 게 얼만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되죠.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볼 때 이런 거 하라 그래요. 그걸 보면 이거는 대략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 C 제곱분의 R 제곱이네. 이게 상쇄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냐면 2 epsilon 0 2C 제곱분의 R 제곱. 이거 전혀 포인트 차지 같아 보이지 않네. 그렇지만 분자에다가 파이, 분모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요게 4파이 엡실론 분의 1, 엡실론 0분의 1 C 제곱 시그마 파이 R 제곱이 뭐죠? 파이 R 제곱이 디스크의 넓이죠. surface charge density죠. 곱하면 디스크의 전체 차지죠. 차지를 4파이 엡실론 0 G 제곱으로 나온 양이니까 포인트 차지, 전하 Q를 가지는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C가 R보다 무지 큰 극한이고, C가 R보다 무지 큰 극한이 아니라 다 지우면 안 되지. 그럼 그 반대의 극한을 보면, 반대의 극한이 뭐냐면 C가 R보다 무지 작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딱 닿을 수는 없고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어떤 거라 그랬죠?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코앞에다가 들이붙이면 온 눈앞에 이 판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infinite plane의 차지가 유니폼 차지 덴시티로 시그마가 있을 때 infinite plane으로 있을 때의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C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면 C가 0으로 가면 분모는 R제곱분의 스퀘어 R분의 1 분자가 0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론 반대 방향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극한을 취해서 인피니트 플레인에 유니폼한 차지 덴시티가 있으면 위치에 상관없이 판에 가깝건 멀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 문제로 우리 여러 가지를 우리 문제 설명할 수 있었죠. 이거 왜 또 나왔다? 이거 조금 아까 풀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 차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 그 차지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우리 그럼 그 일렉트릭 필드 안에다가 다른 차지를, 저 포인트 차지 Q를 집어넣으면 이건 어떤 힘을 받냐? 당연히 쿨럼 힘을 받죠. Q 곱하기 E라는 일렉트릭 필드가 그 점에서 E면 E의 힘을 받죠. 그럼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포스를 받는 입자의 운동, 우리가 1학기 때 내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포인트 차지가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에 있는 것 중에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밀리칸의 오일 드롭 익스페리먼트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험으로 밀리칸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 실험은 일렉트릭 차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향수 뿌리듯이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기름방울이 쭉 떨어지죠. 그러면 기름방울이 보통 나올 때, 기름방울은 원래 중성의 분자지만, 일렉트리컬리 뉴트럴한 분자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고 그래요, 스프레이에서. 그럼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띈 것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면 딴 데로 가니까 얻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럼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전기적으로 뉴트럴한 기름 입자도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띤 기름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기름 입자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게 막 떨어지는데 그냥 다 떨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으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건 전부 다 벽에 묶고, 요거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만 있죠. 몇 개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걸 여기서 현미경으로 봐요. 정말 무식한 실험이죠. 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물리학과에서는 2학년에 3학년 실험을 해요, 실제로. 그지 같지만. 그래서 하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둬서,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플러스면은 스위치를 이으면 여기를 플러스 전화, 여기를 마이너스 전화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중성인 오일 드랍은 중력에 의해서 그냥 쑥 떨어지죠. 그죠? 이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일렉트릭 필드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또 이게 바뀌었네? 또 가서 불평을 해야 되겠네?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 일렉트릭 필드가 닿은 것 같이 걸리죠. 일렉트릭 필드가 닿은 것 같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받으면 여기서 뭐 플러스 차지가 있는 오일 드랍은 더 가속이 돼서 더 빨리 떨어지죠. 근데 마이너스 전하가 돼 있는 건 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딱 이게 중력과 전기적인 힘이 평행을 이루면 떨어진 등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는 현미경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요 전기적인 힘과 요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떨어지는 거에 뭐냐면 가속 운동을 측정해 봤더니 우리 어떻게 하냐면 QE는 그거의 질량 mg 다음 같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Q를 가해진 다음과 같이, 물론 오일 드랍이 거의 처음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지만 대략 비슷한 거, 거의 오일 드랍 때 하나의 질량 같은 거는 우리 어떻게 어쨌든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 같은 거에서 Q를 측정해 봤더니 어떤 값의 정수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뭐냐면 E가 1.6 곱하기 10⁻19승 쿨럼의 정수배로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밀리카니 할 때는 요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의 정수배로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밀리카니, 야, 이거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전하의 일렉트릭 차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이다 라고 했지만, 밀리카는 나중에 논란에 쌓였죠. 왜? 예쁜 데이터만 골라서 발표했어요. 데이터가 한 40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잘 보여주는 60개 정도의 데이터만 골라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거 나머지는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밀리칸 드롭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밀리칸을 따라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실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보듯이 잘 맞지 하기 힘든 실험이에요. 정확한 실험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안에 일렉트릭 차지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잉크젯 프린터, 요새는 잉크젯 거의 안 쓰죠. 레이저 프린터도 거의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비슷해요? 잉크젯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잉크젯은 잉크를 뿌리는 거죠. 잉크를 뿌리면, 그래서 잉크를 쫙 뿌리면 잉크도 나오면서 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잉크젯 토너를 나중에 다 거의 많이 쓴 다음에 보면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전기를 여기서 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띈 물체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잉크가 지나가기 전에 요 사이에 패럴렐 플레이트를 놔요. 우리 평평한 플레이트는 요 사이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기장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 차지 파티클이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너무 너무 질량이 작아서 중력에 의한 건 거의 무시하고, 효과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힘을 받죠. 그럼 이렇게 가서 가속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종이에 어디에 잉크가 딱 달라붙게 해요. 잉크젯 프린터는 아이디어가 그래요. 우리 여기서 파란색의 잉크를 보내서 여기다 떨어뜨리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얼마를 걸어줘야 되겠냐 하는 문제예요. 되게 잉크젯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아이디어를 보면 잉크 분자 하나가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하가 본 것처럼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X축 방향의 속도가 18m/s로 들어오면, 물론 여기서 나간 다음에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이 등속 운동을 해서 여기, 만약에 이 바깥에 원래 종이가 있지만 여기 있는 걸 계산하려면 여기서 또 이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걸 또 계산하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그건 생각하지 말고 편의상 요 전기장이 끝나는 곳에 여기서의 위치 X가 L인 곳에서 원하는 Y를 어디까지 하는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포물선의 끝점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Y축 방향으로 가속도는 M분의 F, F는 다음과 같은 힘,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1 AY T제곱, 간 거리는 L 곱하기 VXT, 그래서 Y는 AY 2분의 1 AY 대신에 M분의 QE, 그 다음에 T 대신에 VX제곱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Y라는 거는, 다른 거는 거의 다 똑같다고 하면, 차지랑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서 이 잉크 입자가 어디에 부딪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잉크 분자가 어떻게 종이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점점 하나 했으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진 걸 해야죠. 아까는 일렉트릭 차지가 하나 있는 포인트 차지를 봤는데, 두 개 있는 경우, 두 개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거리가 픽스되어 있는 경우, 마치 가운데 철사줄 같은 게 있고 양쪽 끝에 일렉트릭 차지가 있어서 그게 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정확히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는 거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이게 Q-Q면 전하의 크기, 항상 0에서부터 한쪽은 Q 한쪽은 마이너스 Q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일렉트릭 다이폴이에요. 그러면 전하의 크기가 Q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라고 할까? D, 방향은 일렉트릭 다이폴의 방향은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 이쪽 방향이에요. 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은 차지가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으면 우리 파란 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차지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힘을 받죠. 여기다 플러스 차지 Q를 곱하면 2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차지는 반대 방향으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예요. 근데 작용되는 선이 다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힘이 평형을 이뤄서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토크를 주죠. 회전하려고 하죠. 회전하려고 하는데, 회전하려고 하는 토크는 어떻게 되냐? 요거의
토크, 작용하는 토크랑 요거에 작용하는 토크를 더하면 되죠. 요거는 R 크로스 P.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돌린다는, 이렇게 오른손이 네 손가락이 돌아간다는,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R 크로스 F지. R 크로스 F. 이것도 같은 방향이죠. 이 두 개랑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 크기만 더하면 돼요. 다 두 개 앞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서는 F.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무의 점이 이렇게, 여기서 이무의, 요렇게 쓴 거는 사실은 여기 이무의 점으로 해서 X만큼 있고 D 마이너스, 꼭 센터 오브 매스가 아니라도 이무의 점이라고, 이 위에 이무의 점이라고, 여기서 X라고 하면 X 사인 테타, R 크로스 F니까. 그럼 나머지가 D 마이너스 X에다가 사인 테타. 두 개를 더하면 X에 의존하는 건 없어지고 F 곱하기 D 사인 테타가 되죠. 그래서 F는 Q2니까 여기다가 Q2를 집어넣으면 QDE 사인 테타. 근데 QD는 P니까 토크는 PE 사인 테타로 쓸 수 있어요. 세타가 뭐죠? 일렉트릭 필드랑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이루는 각도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사이의 각도 크기가 토크는 PE 사인 세타래요. P도 벡터고 E도 벡터예요. 세타는 그 사이 각이에요. 크기는 이렇게 주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P 크로스 E가 바로 그 방향이랑 똑같죠.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면 방향까지 집어넣으면 토크는 P 크로스 E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을 경우. 아주 좋은. 다음과 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다가 머리를 대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면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렇게 돌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겨누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듯이 이것도 역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제껴 넣으면 불안하겠죠. 왜? 탁 놓으면 회전을 해서 여러분들 머리와 충돌하면서 머리에 를 이루고 있는 세포와 세포들 사이의 간격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하죠. 고통을 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안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으면 이 안에서는 각도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 당연히 어떤 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떤 각도까지 움직였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가 에 의해서 생긴 일렉트릭 포스에 의해서 한 1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기준되는 점에서부터 세타까지 되는 데까지 올렸다고 하면, 기준되는 우리 세타 0인데 우리 그걸 편의상 2분의 파이로 놔요. 2분의 파이로 넣으면 타우 세타는, 타우가 PE 사인 테타 D 테타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은 사인 테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죠. 마이너스 PE 코사인 테타 더하기 세타 0에 의해서는 코사인 테타 0에 비례한 양인데, 그게 0이 되는 걸 기준점으로 만들려면 세타 0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우리 외우기 쉽게 이렇게 기준점이 세타 0가 2분의 파이인 곳이죠. 그게 어디냐면 다음과 같이 된 것이죠. 다음과 같이 된 곳에서 뭐냐면 제일 토크가 큰 경우죠. 토크가 큰 경우에 그거를 기준점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P 코사인 세타로 주어져요. 이거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거는 P와 E가 벡터고 세타가 P, E 사이의 각도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P.E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워야 될 건 일렉트릭 다이폴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을 때 작용하는 토크는 P 크로스 E. 그때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제일 토크가 큰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일렉트릭 필드랑 수직인 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P.E로 주어져요. 이게 제일 포텐셜 에너지가 작을 때가 언제죠?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때가 P랑 E가 평행일 때네. 그죠? P랑 E가 이렇게 평행일 때죠. 더 이상 토크가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마그네틱 필드 안에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을 때도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무식하게 쿨럼의 연속된 차지는 잘게 잘라서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다 배웠어요. 몇 개만 더 배우면 돼. 이건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이번에 했죠. 로드가 있을 경우, 유니폼하게 있을 경우 이만큼 떨어진 거. 이건 어떻게 하나? 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나? 어떻게 하냐면 잘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x, 요 안에 있는 dx, 요 안에 있는 걸 dq라고 하고,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니까 그때 받는 힘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놓으니까 마이너스 뭐야? 요즘에 마이너스 q 나누기 l, 이게 선 밀도 dx 4파이 엡실론 0. 요 길이가 얼마인가? L 플러스 A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자, Q를 구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요거 적분하면 되죠.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죠. 이거는 X 제곱분의 1만 있으니까 적분하면 요거 분의 1 적분을 할까 그냥? 이왕 한 거? 적분을 하면 L 플러스 A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의 부호가 반대인가? 반대 아니죠. 0부터 L까지 마이너스 Q 4파이 엡실론 0 L, X가 L일 때는 A분의 1, 0일 때는 L 플러스 A분의 1. 요거 통분하면 A랑 L 플러스 A분의 L 플러스 A 빼기 A니까 L, 요게 L이랑 없어져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 A L 플러스 A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이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쪽 방향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답을 쓸 때는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크기는 마이너스를 뗀 거고 방향은 음의 X축의 방향이라고 쓰면 일렉트릭 필드를 다 구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이거 무한히 길게 있는 도선이 유니폼 차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차지 덴시티, 라인 차지 덴시티가 람다였을 때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어요. 자, 우리 이번엔 그거 말고 뭐냐면 반만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곳에 한쪽 끝에서부터 수직인 곳에서 R만큼 떨어지는 요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이거 어떻게 구하나? 이것도 여기를 원점으로 그럼 안 되는데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dx만큼 있으면 요게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은 방향이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요 축을 중심으로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요 축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는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요것 중에서 이 성분은 있을 수가 없어서 요 성분만 있다 그랬죠. 그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요거에 주는 일렉트릭 필드는 요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되는 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 성분만 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거 다 구해야죠. 다 어떻게 구하죠? 다 구하긴 어려우니까 요거에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해야 되죠. 이거는 이것끼리 더하는 건 계속 벡터 방향이 변하니까. 그럼 D2는 라인 차지 덴시티가 요거라면 D2는 뭐야? 4파이 엡실론 0분의 1 람다 dx 길이가 얼마야? r 제곱 플러스 x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r 제곱분의 다음 것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이거의 x 성분은 지금 우리 람다가 플러스라 그러면 람다가 파지티브 차지면 우리 요거는 전부 다 x축으로 음의 방향, y축으로 음의 방향인 걸 알아요. 우리는 크기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만 구하면 dx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 dx는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게 세타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de 코사인 세타 dey는 de의 사인 세타. 오케이. 근데 코사인 세타는 우리 dx로 썼으니까 여기 x에 대한 함수로 썼을 텐데 코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dx는 람다 나누기 4파 엡실론 0분의 1 dx x 제곱 플러스 r 제곱에 이거에다가 하나 더 2분의 1승. 요거 우리 적분하는 건 조금 아까 했었죠. 그죠? 요거는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dx는 ex는 람다 4파 엡실론 0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x제곱 플러스 r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부호가 바뀌어서 0부터 무한대까지를 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부터 0까지 하면 되죠. 근데 무한대인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0으로 가고, x가 0일 때만 보면 r 분의 1이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람다 엡실론 0 r. 이 y는 람다 4파의 엡실론 0 x제곱 플러스 r제곱에 이제 사인 세타를 써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r이니까 r dx 이거죠. 이걸 적분해야 되죠.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친숙한 방법을 쓰면 x를 r 탄젠 세타로 놓으면 dx는 r 세컨드 스퀘어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럼 이거는 람다 4파 엡실론 0 r 제곱이면 r 3승이 되니까 r 제곱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세컨드 스퀘어 세타 d 세타 밑에 있는 건 1 플러스 탄젠트 스퀘어 세타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세컨드 스퀘어 세타, 세컨드 3승 세타. 그러니까 이건 세컨드 세타분의 1. 세컨드 세타분의 1은 얼마죠? 세컨드 세타가 뭐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1은 아니지. 말을 해.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1이 아니라니까. 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1이죠.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람다 4파이 엡실론 0 r제곱. 재미있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R제곱?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R 3승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원이 안 맞잖아. 그죠? 뭘 잘못 썼지? R제곱 R 3승이면 R제곱인데 뭘 빼먹었지? 사인 세타가 (2분의 3승이면) 시컨 3승 맞는데 R 3승분의 1이면 R 제곱분의 1인데 dx에서 이걸 빼먹었나? dx에서 이거 빼먹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r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다음 같이 그러니까 2x랑 2y가 크기가 같죠? 이제 재밌죠? 요거는 이런 경우 이게 45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친숙해 있는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한히 퍼져 있을 때 값이랑 같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여기는 플러스 유니폼하게 전하가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안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파지티브한 차지에서 프로톤 양성자를 여기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되나?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죠. 여기서 전자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안에 넣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쪽으로 쭉 가요. 가속이 되죠. 그래서 양쪽에서 한쪽은 프로톤, 한쪽은 일렉트론을 놓고 탁 넣으면 가속이 돼서 확 오죠. 와서 어딘가는 지금 이렇게 따로 놨지만 각 정면으로 딱 와서 부딪히겠죠. 물론 둘 사이에 전기적인 힘이 있으니까 더 빨리 가까워서 붙겠지만 요 둘 사이에 전기적인 힘을 무시하면 순전히 바깥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서만 힘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가속이 돼서 확 와서 딱 달라붙겠죠. 충돌을 하겠죠. 충돌하는 다시 말하면 같은 거리에 와 있을 때 그때 한쪽 플레이트에서부터 여기까지 x의 거리는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그러면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매스를 m 프로톤 이건 me 라고 놓으면 프로톤이 가지는 가속도는 mp분의 크기가 2고 일렉트론이 가지는 거는 m2분의 2인데 방향이 마이너스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러면 T만큼 지난 다음에 프로톤이 간 거리는 2분의 1 처음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AP T제곱 그동안 요거는 딱 왔으면 이게 X면 이게 L-X일 테니까 L-X는 L이 아니지. 처음에 여기서 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L-X M 2분의 1 길이니까 M 2분의 2A T제곱 아니지 A T제곱 이거는 뭐야? 2분의 1 AP가 MP분의 2E T제곱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L은 X 더하기 2M2분의 2E T제곱이니까 T를 구하고 싶으면 2MP분의 1 2M2분의 1 2E T제곱이야. 그럼 T제곱은 2분의 2E2
L MP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네. T제곱은 구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X를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는 2MP분의 22 2L 22 MP 1/N2. 그래서 우리 요거는 딱 상쇄가 되고 L MP 로 주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그죠? 일렉트릭 차지가 얼마인지도 상관없죠. 둘 사이의 매스만으로 X가 결정이 돼요. 오케이. 다음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 봤더니, 물론 아무리 시미트리가 많아도 그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처음에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귀찮다. 어차피 벡터를 계산해, 기본적으로 벡터를 계산해서 X성분, Y성분, Z성분을 보고 시미트리에 의해서 어떤 게 캔슬이 되느냐, 우리 이런 걸 자꾸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고 좀 더 쿨럼의 법칙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로 생각한 사람이 가우스예요. 그래서 가우스 로를 우리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쿨럼의 법칙과 이퀴벌런트한, 그렇지만 사고방식이 다른 걸 본 거예요. 가우스의 법칙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다음과 같은 폐곡면 안에 이 안에 일렉트릭 차지들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안에 플러스 전하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을 수 있고 한 곳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퍼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모르지만 요 바깥으로 나오는 요 표면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의 라인들의 분포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차지를 짐작할 수 있냐?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센 곳은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단위 면적당의 개수,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덴시티가 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서피스를 보니까 다 나가는 거네. 다 나가는 거면 우리는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 물론 이 안에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섞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효과는 넷 차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나간다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냐? 나간다고 짐작을 하는 것만으로는 못하죠. 그 양이 정확하게 얼마냐 하는 관계를 맺어줘야 되죠.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어떤 폐곡면의 표면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들의 분포를 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재밌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안 풀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미분 방정식, 뉴턴의 법칙이 그렇죠.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건 뭐였죠? 처음 조건이 2개만 있으면 돼. 2차 미분 방정식은 처음 조건이 2개만 있으면 유일하게 그 해가 결정이 돼요. 뉴턴의 법칙에서 자유낙하 할 때도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 위치, 그 다음에 처음에 가속도, 가속도가 아니지. 처음에 위치, 그 다음에 뭘 알면 되나? 처음에 속도, 요거만 알면 우리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이니셜 컨디션을 알면, n차 미분 방정식은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을 알면 유일한 해를 딱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곤란하죠.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모든 어떤 주어진 폐곡면의 모든 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알면 그 안에 있는 차지를 알 수 있냐, 이런 걸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혹시 수학적인 걸 보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나타나는 조건이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말을 그렇게 하면 가우스 법칙은 엄청 어려운 건가 보다가 아니고 훨씬 여태까지 계산했던 것보다 쉬운 양인데, 우리가 퀀티터티브하게 정량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을, 쿨럼의 법칙과 동등한 가우스의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먼저 플럭스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 플럭스는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할 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죠. 어떤 주어진 단면을 통해서 플로우가 통과할 때 넷 플로우가 얼마냐 하는 걸 우리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여기 본 것처럼 공기가 어떤 주어진 곳에 지나가는데 그때 놈을 항상 면의 수직인 속도를 V라고 하면,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땐 다음 것이 되어 있지만 우리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나오는 면에 대해서 나오는 면의 수직인 곳에서 세타만큼의 각도로 되어 있으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단위 시간당 여길 나오는 에어 플로우는 얼마냐, 이렇게 지나면은 당연히 V에다가 지나간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비껴서 나오면 반드시 그렇진 않죠. 여기 나오는 수직 방향의 성분이 얼만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요 단면적이 있으면 요거의 수직인 방향 A 벡터를 결정해요. 에어리어 벡터라고 하는 양이에요. 에어리어 벡터는 크기는 요 면적과 같고 방향은 여기 항상 평면일 경우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건 어떡하죠? 꾸불꾸불한 건 노멀 벡터를 결정할 수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나? 잘게 잘라요. 표면을 언제까지 잘게 자르냐면 잘라진 면이 평평해져 보일 때까지. 그럼 그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 엘리먼트의 노멀 벡터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하면 돼요. 우리 그 중에서 인피니테시멀한 그 평면으로 볼 수 있는 엘리먼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나가는 거는 이렇게 비껴서 나오니까 요거의 수직 성분으로 얼마 나오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V 중에서 이쪽으로 나온 성분이 얼마냐, 바로 요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나오는 플럭스란 건 뭐냐면 속도의 면적의 수직인 성분 V 코사인 테타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에어리어를 곱한 건데, 우리 A 벡터를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요거는 코사인 테타가 바로 정확히 A 벡터랑 V 벡터의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V.A로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봤던 어떤 플레인, 단면적이 A인 플레인에 이렇게 V로 지나가는 플로우의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어 플로우를 우리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뭐냐, 우리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만 파라데이의 아이디어에서 선을 그리기만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 플로우 라인, 스트림 라인을 일렉트릭 필드로 바꿔서 놓으면 우리 그 양을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왔죠. 그래서 보면 우리 다음 왜 여기서 이 옅은 파란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분포라고 하고, 우리 이 안에 임의의 닫혀진 폐곡선, 폐곡면, closed surface, closed surface의 정의가 뭐죠? 그 surface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가 구별될 수 있는 표면을 폐곡면이라고 해요. 오픈 서피스는 내부 외부가 구별되지 않죠. 폐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림을 복잡하게 예쁘게 그리려고 하트 모양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마치 무슨 악기 오카리나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곳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곳에 플럭스를 보자 이거예요. 요 폐곡면을 지나가는 플럭스는 얼마냐?
이거 면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을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그 다음에 면을 잘게 잘라서 각각이 요 작은 면들이 전부 다 평면처럼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잘게 자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요거의 면적을 델타 A라고 하면 델타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가만히 있었지만 한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이 있죠. 여기랑 여기. 뭘로 정하냐면 우리 아무데나 정해도 돼요. 그렇지만 패곡면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컨벤션은 패곡면이 있을 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수직 방향으로 정해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 델타 A 벡터의 방향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면 각각의 플럭스를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전형적인 면 1, 2, 3인 곳을 보자 이거예요. 1인 경우에는 델타 A의 벡터가 다음 것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두 양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플럭스가 음수죠. 플럭스가 음수란 무엇을 뜻하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델타 A라는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나가는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 서피스의 평행인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A와 수직인 경우 이 경우 플럭스가 0이죠. V 델타 A가 0이니까 여기는 델타 A와 이 사이의 각도가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고 양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에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나간다는 거는 플러스고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예요. 자, 다음 같이 정한 다음에 우리 각각의 여기 어디서는 0이고 어디서는 마이너스고 어디서는 플러스인 거 이거를 전부 다 각각의 한 점에서의 일렉트릭 플럭스를 델타 파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그 점에서의 에리어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걸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정한다 이거예요. 아까 공기나 플루이드인 경우에는 V, 속도 V 대신에 일렉트릭 필드로 바꿔 써놓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요 전체 closed surface 패곡면에 대한 토탈 플럭스는 다 더하면 되죠. 말은 쉽죠. 다 더하면 되는데 델타 A를 0으로 보내면 정확히 요게 적분이에요. E다 DA예요. 델타 A를 DA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런 적분기호 안 봤나? 네. 처음 봐요? 네. 믿을 수 있어? 가만히 있어보자. 수학 시간에서도 안 캘큘러스 시간에서도 안 배웠어요? 처음 보죠. 요걸 쓴 건 뭐냐면 임의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패곡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표시로 다음과 같이 적분 기호 안에 동그라미를 써서 표현해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over the closed surface, specified closed surface 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이 드디어 플럭스를 처음에는 잘게 잘랐지만 뉴턴의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이 적분으로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론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정말 계산하기 어렵죠. 어쨌든 새로운 물리적인 양을 도입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SI 단위는 쉬워요. 요게 단위 전하당 힘이죠. 그러니까 뉴턴 퍼 쿨럼이죠. 거기다가 에어리어를 곱하니까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이 되죠. 전기 답을 하면 일렉트릭 필드 플럭스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가우스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요 안에 차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잘 잡는 패곡면을 우리가 가우스 서피스라고 불러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잡는 패곡면인데 가우스 서피스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얘를 플럭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축이 일렉트릭 필드랑 평행이고 다음과 같은 원통형으로 생긴 가상의 부피, 이 양을 우리가 앞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하는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우시안 서피스는 항상 패곡면이에요.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플럭스가 계산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DA가 이 방향이고 DA가 이 방향, 여기는 DA가 이쪽이 수직인 방향이죠. 그러면 요 옆면을 통해서는 DA랑 E는 항상 수직이니까 옆면을 통해서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없죠. 그 0이, 이쪽은 0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그림을 보면 이게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지나가지 않죠. 여기는 A라는 서피스랑 C라는, A는 DA랑 E가 반대죠. 이게 들어온다는 뜻이죠. 여기는 DA, 그러니까 E가 일정하니까 요거의 에어리어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되죠. 크기, 일렉트릭 필드 크기. 요거는 이 두 개가 같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0, 요거는 파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 제곱 2 마이너스 요거는 파이 r 제곱 2 해서 0이죠. 토탈 일렉트릭 플럭스는 0이에요. 왜? 일로 들어온 건 전부 다 일로 나갔죠. 이 안에 일렉트릭 차지가 있으면 다르죠.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나가는 게 더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일렉트릭 차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없으면 다음 같은 게 성립하죠. 그래서 보면 가우스의 법칙은 뭐냐면 일렉트릭 플럭스에다가 어떤 임의의 가우스 서피스에 대한 일렉트릭 플럭스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엡실론 0를 곱하면 가우스 서피스가 둘러싼 곳에 안에 있는 넷 일렉트릭 차지라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쿨롬의 법칙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쓰이죠. 여기가 4파이 엡실론 0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쿨롬의 법칙에서는 이상 항수를 4파이 엡실론 0분의 1로 쓰고, 그 대신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우리 예쁘게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게 가우스 법칙이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지 쿨롬의 법칙과 이퀴벌런트한지 우리 앞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게 감이 잡히나 생각해 보면 우리 먼저 일렉트릭 다이폴을 보자 이거예요. 일렉트릭 다이폴을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우리가 각각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전부 다 뭐 컴퓨터를 돌리든 해서 계산하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분포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분포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여기서 가상의 가우시안 서피스를 몇 개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S1, 이건 뭐냐면 플러스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전부 다 나가죠. 플럭스가 양수죠, 따라서. 근데 요 안에 있는 전하도 양수죠. 두 개가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둘러싸고 있는 서피스 S2에서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전부 들어오죠. 그러니까 플럭스가 음수죠. 이 안에 있는 넷 차지도 음수죠. 여기는 S3, 이 안에 일렉트릭 차지 없죠. 일렉트릭 차지는 없지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들어온 건 반드시 나오죠. 들어온 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플럭스가 0이에요. 이 안에 이거 0이죠. 차지도 0이죠. 마지막 서피스, 전체 큰 다음 찌그러진 달걀과 같은 다음 같은 서피스는
그 안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이 전하가 있어서 복잡할 것 같지만 net charge, 서피스가 둘러싼 전체 차지는 0이죠. 이걸 둘러싼 걸 보면 이 안에 net charge는 0이에요. 그럼 플럭스는 여기서 나온 건 반드시 일로 들어와요. 나온 건 반드시 들어와요. 이렇게 나온 건 무한히 멀리 갔다가 들어와요. 자, 반드시 여기서 나온 필드 라인들은 반드시 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역시 플럭스가 0이죠. 가우스 법칙이 성립한다는 심정적인 증거를 주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circumstantial evidence인데 심증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가우스 법칙이 쿨럼의 법칙과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만 보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차지들의 분포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를 가우스 로에 의해서 우리 구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일정하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로를 쓰려면 가우스 서피스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가우스 법칙이 항상 차지의 분포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이 플럭스는 적분으로 간단하게 썼지만 이 서피스가 더럽게 지저분하면 더럽게 계산하기 어려워요. 쿨럼의 법칙보다 더 법칙을 이용할 때보다 더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자체는 플럭스를 쓸 수는 있지만 practically 실제로 계산하기 힘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잘 보고 시미트리를 잘 봐서 이렇게 서피스를 잡는 게 제일 계산하기 쉽겠다. 계산하기 쉬운 서피스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건 가우스 서피스를 잘 잡기. 어떻게? 시미트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E.DA를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차지인 경우엔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냐?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스피어의 껍질로 잡는 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왜? 포인트 차지는 요 점을 중심으로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로테이션을 시켜도 변하지 않죠.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 서피스는 요걸 중심으로 한 스피어예요. 자, 다음 이거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전부 다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똑같아요. 방향은 여기서부터 다 나가죠. 세기는 어느 쪽이나 다 똑같아요. 한쪽은 세고 한쪽은 약하면 돌리면 약한 게 센 게 되고 센 게 약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돌리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R이 주어진 R 서피스 위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는 크기는 일정하고 항상 이 서피스의 수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엘리먼트를 잡으면 E.DA는 항상 E 곱하기 요거의 크기만 각도가 0이니까 그걸 한 다음에 쭉 더하면 돼요. 서피스 이거는 E.DA가 항상 평행이니까 E 곱하기 DA를 쓸 수 있죠.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할 때 E는 항상 R이 일정한 곳에서는 일정하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요. 이거 계산해요. 이게 뭐죠? 이 서피스의 면적이죠. 4파이 R제곱이죠. Q예요. 그래서 E는 이게 벡터인데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방향 우리 벌써 정했죠. 뭐에 의해서? 시미트리에 의해서 정했어요. 나가는 방향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서 쿨럼의 법칙이랑 이퀴벌런트 하죠.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쿨럼의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이퀴벌런트 하면 여러 개의 차지인 경우 컨티뉴어스한 차지의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도 역시 성립해요. 따라서 가우스의 법칙과 쿨럼의 법칙은 동등한 법칙이에요. 어느 걸 쓰는 게 편하냐?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또 가우스 법칙은 벡터를 다루는 게 아니죠. 스칼라인 스칼라 프로덕트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가우스 서페스만 잘 잡으면 계산하는 거에 방향을 따지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문제를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미트리가 있는 차지들의 분포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써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